잡아라 물리. 반갑습니다. MD물리의 MD쌤입니다. 오늘은 물리학원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내용은 1단원 역학과 에너지, 그리고 중단원 힘과 운동, 소단원 물체의 운동 중에서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예요. 저번 시간 얘기했듯이 MD쌤은 매 시간 학습 목표를 제시해 줍니다. 학습 목표는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요것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학습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학습 목표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 이동거리와 변위를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속력과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세 번째,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네 번째,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은 우선 먼저 시간 배운 것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두 번째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와 변위, 또 속력과 속도,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간 내용을 간단히 복습은 하겠지만, 혹시 1차시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1차시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꼭 1차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벡터와 스칼라의 밑줄을 그어놓은 이유는, 벡터와 스칼라는 시험 문제로는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지만 물리를 공부할 때 벡터와 스칼라를 모르고서는 물리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시간 배운 내용 간단히 복습해 보면, 첫 번째로 국제 단위계 중에서 기본 단위 7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7가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터, 킬로그램, 세크, 암페어, 켈빈, 칸델라, 몰이 있고, 물리학 원에서는 이 중에서 4가지 미터, 킬로그램, 세크, 켈빈이 나온다. 두 번째로 1m, 1초, 1kg의 표준을 정의하는 데 사용한 것. 자, 어떻게 했었죠? 1m의 표준. 1m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냐면, 1m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기준으로 했다 그랬어요. 1초는 세슘 원자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했고, 1kg은 플랑크 상수를 기준으로 했고, 세 번째로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을 단위 표기법에 맞게 쓰면 어떻게 쓰느냐. 자, 모든 단위는 인쇄체로 쓰고, 똑바로 모든 단위는 인쇄체로 똑바로 쓰고, 기호는 기울여 쓴다 그랬죠. 단위 킬로그램이에요. 킬로그램이, 여기서 킬로는 단위가 아니고 단위 앞에 붙는 접두어라 그랬죠. 근데 킬로는 단위 앞에 붙으니까 이것도 똑바로 쓴다 그랬어요, 소문자로. 그래서 이와 같이 킬로그램, 킬로그램은 꼭 이렇게만 써야 됩니다. 다르게 쓰면 킬로그램이 아니에요. 자, 1차시 듣지 않으신 분들은 1차시에 더욱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벡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물리량 중에는 크기와 방향을, 그 크기와 방향 두 가지를 갖는 그런 물리량들이 있어요. 그 물리량을 벡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속도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스칼라량은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이에요. 방향은 없고. 예를 들어서 속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빠르기를 나타낼 때 뭐 시속, 자동차의 속력이 시속 60km다. 1시간에 60km를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속력만 얘기한 거예요. 속력. 빠르기만 나타낸 겁니다. 속력이고. 그런데 자동차가 동쪽으로 시속 60km로 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동쪽이라는 방향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벡터가 됩니다. 이와 같이 크기만 나타내는 물리량, 즉 빠르기만 나타냈으면 속력이고, 방향까지 나타냈으면 속도예요. 물리 시간에는 속력보다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속도에 대해서 주로 많이 다루어집니다. 자, 아래 부분에 보면 몇 가지 물리량을 지금 제시해 놨는데요. 예, 이 중에서 벡터, 즉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갖고 있는 물리량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먼저 힘은 벡터입니다. 왜냐하면 물체가 이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에서 힘을 가하면 이 물체는 속력이 좀 느려지겠죠. 빠르기가 느려지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느려지고 있는 걸 더 힘을 주면 이거는 반대로 갈 거예요. 이렇게. 이와 같이 힘은 그 방향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방향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또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힘을 주면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점점 빨라지겠죠. 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번엔 이와 같이 다른 방향에서 힘을 주면 물체의 운동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이와 같이 힘은 그 크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방향에 따라서도 물체의 운동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힘은 벡터입니다. 자, 질량은 과연 벡터일까요? 스칼라일까요? 이 공의 질량이 예를 들어서 5g이다. 그럼 질량이 동쪽으로 5g이다. 말이 안 되죠. 동쪽으로 서쪽으로 방향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아까 힘은 뭐 동쪽 방향, 서쪽 방향 아니면 반물체 운동과 반대 방향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지만 질량은 방향을 표시할 수도 없어요. 방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량은 스칼라가 되겠죠. 또 밀도를 나타낼 때 보통 단위가 그램/per 세제곱센티미터, 뭐 킬로그램/per 세제곱미터 이렇게 쓰죠. 자, 물의 밀도는 1g/per 세제곱센티미터예요. 즉 물 1세제곱센티미터 부피의 질량이 1g이다. 이렇게 해서 물의 밀도는 보통 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물의 밀도가 동쪽으로 1이다.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의 밀도가 서쪽으로 1이다. 역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밀도라고 하는 그 물리량도 방향이 없습니다. 크기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밀도는 당연히 스칼라가 되고요. 부피는 과연 스칼라일까요? 벡터일까요? 자, 이 공의 부피가 예를 들어서 뭐 5세제곱센티미터다. 그랬을 때 부피가 동쪽으로 5세제곱센티미터다. 서쪽으로 5세제곱센티미터다. 역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피도 당연히 스칼라입니다. 다음 시간. 자, 시간은 과연 벡터일까요? 스칼라일까요? 시간이 동쪽으로 뭐 5초, 서쪽으로 5초 역시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스칼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어떤 방향이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그건 방향이라기보다는 흐름이죠. 흐름.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간이 뭐 동쪽으로 3초, 서쪽으로 5초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동쪽으로 가는 시간, 서쪽으로 가는 시간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스칼라고요. 그 다음에 온도, 현재 온도가 만약에 15도시다. 현재 온도가 동쪽으로 15도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온도도 역시 스칼라인데 근데 온도는 영상이 있고 영하가 있죠. 영상, 영하는 0도보다 온도가 높으면 영상이고 0도보다 온도가 낮으면 영하인 거예요. 단지 0보다 온도가 높다 낮다만 얘기한 것이지 동서남북 방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자, 다음 가속도 알아볼 텐데요. 가속도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속도와 마찬가지로 벡터입니다. 자세한 것은 바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일과 에너지는 뭐 같은 물리량이라고 보면 돼요. 단위도 줄 똑같이 쓰고 있고 일과 에너지의 관계 이것은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고 즉 에너지의 양이 얼마만큼 있다 그러면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나 일은 역시 방향이 없어요. 그냥 크기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일과 에너지는 모두 스칼라입니다. 자, 여기에서 속도와 힘과 가속도는 방향을 갖는 물리량,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거리와 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 행복이가 있네요. 안녕, 나 행복이야. 근데 이 행복이 다리를 보면 여기에 좀 뭐가 지저분하게 묻었어요. 아마 행복이가 어디 산책을 다녀왔나 보죠.
자, 그림에 보시면 행복이가 A에서 B를 거쳐서 이렇게 검은 길을 따라서, 검은게 표시된 길을 따라서 산책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A에서 B까지 가는 데는 30m를 가는데 10초가 걸렸고, B에서 C까지 가는 데는 40초가 걸렸는데 40m 갔어요. 그래서 총 이렇게 D를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2분 걸렸고, 이동한 거리는 전부 240m입니다. 근데 이 행복이가 A에서 B를 지나서 C로 가긴 했지만 A와 C의 직선 거리는 50m였어요. 자, 이럴 때 행복이가 A에서 B를 거쳐 C까지 갔을 때 행복이의 이동 거리는 얼마이냐? 또 변이는 얼마이냐? 자, 얼마가 될까요? 먼저 이동 거리. 자, 행복이가 실제로 이동한 거리. 검은 길을 따라서 갔죠? 이렇게 검은 길을 따라서 갔어요. 검게 표시된 길을 따라서 갔습니다. 총 70m 갔죠. 예, 70m 갔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이동 거리는 70m. 이렇게 되고요. 변이는 그럼 얼마이냐? 자, 변이는 50m입니다. 행복이가 A에서 B를 지나 C까지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A에서 C 방향으로 50m 떨어진 위치에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변이는 50m입니다. 그럼 이걸로 변이가 다 끝난 거냐?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벡터와 스칼라 배웠죠? 여기에서 이동거리는 스칼라예요.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입니다. 변이는 벡터입니다. 방향까지 표시해 줘야 돼요. 그럼 방향을 어떻게 표시할까요? 자, 화살표 방향으로, 이와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50m 떨어진 곳에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동거리와 변이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동거리 아까 70m라고 그랬는데 이동거리는 실제로 움직인 거리죠. 실제로 행복이가 움직인 거리는 70m다. 이게 이동거리입니다. 방향과 관계가 없어요. 뭐 행복이가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 꼬불꼬불 가고 막 또 가다가 되돌아오기도 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과는 관계가 없이 실제로 움직인 거리, 이것이 이동한 거리다. 그런데 변이는 그럼 뭐냐? 변이는 아까 얘기하기를 A에서 C까지 요 직선 거리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변이는 위치 변화의 크기와 방향이다. 즉 A에 있던 행복이가 C까지 갔을 때 위치가 얼마나 변했느냐, 중간에 어딜 가건 그건 관계가 없어요. 즉 A에서 출발했던 행복이가 C까지 이렇게 갔으니까 화살표 방향으로 50m 갔다. 그래서 위치 변화의 크기는 50m이고, 즉 변이의 크기는 50m이고 방향은 화살표 방향이다. 즉 변이는 위치 변화의 크기와 방향이다. 즉 이동거리는 크기만 나타내는 물리량 스칼라고, 변이는 방향까지 갖는다. 여기서 뭐 스칼라다 벡터다 이런 것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크기만 갖고 있느냐 방향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동거리와 변이 굉장히 중요한 물리량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 행복이가 A에서 B, C, D를 지나 다시 A까지 왔어요. 그때 행복이의 이동거리는 얼마이냐? 자, 행복이가 A, B, C, D를 지나서 다시 여기까지 왔다. 그럼 이동거리는 총 240m죠. 그러니까 240m가 되겠습니다. 이동거리는 240m. 그럼 변이는 얼마이냐? 자, 변이는 A에 있던 행복이가 뭐 어떻게 했건 간에 다시 그 자리에 왔죠. 그럼 위치의 변화, 위치 변화의 크기와 방향이 변이니까 변이는 0이에요. 0. 이동거리와 변이 아시겠죠? 자, 다음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또 행복이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세 번째 문제. 행복이가 A에서 B를 거쳐 C까지 갔을 때 행복이의 속력, 평균 속력. 왜 평균이냐면
A에서 B까지 가는 것은 30m를 갔는데 10초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B에서 C까지는 40m 가는데 40초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AB 구간의 속력과 BC 구간의 속력이 다르죠. 물론 구간별로도 또 얘가 빨리 갔다 늦게 갔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속력이란 말을 쓴 거예요. 자, 평균 속력은 얼마이냐? 자, A에서 C까지 총 70m 갔죠? 50초 동안. 그래서 70m를 50초로 나눠보면 5분의 7 나오네요. 그러니까 1.2가 되겠죠? 1.2m/s. 1초에 1.2m를 갔다. 그럼 평균 속도는 얼마이냐? 자, 평균 속도는 1m/s예요. 왜 1m/s냐면 행보이가 A에서 C까지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70m지만 이렇게 직선 거리는 50m 간 거예요. 그렇죠? 50m 떨어진 곳에 갔으니까 몇 초 동안? 50초 동안. 예, 50초 동안 50m 떨어진 곳에 갔으니까 속도, 평균 속도는 1m/s입니다. 그런데 속도, 평균 속도는 방향까지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으로 1m/s의 평균 속도로 이동해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속력, 평균 속력은 크기만 갖고 있으니까 스칼라고요. 속도, 평균 속도는 방향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벡터입니다. 자, 그러면 속력과 속도 어떻게 정의가 되었을까요? 자, 속력의 정의입니다.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 즉, 단위 시간 할 때는 크기가 1인 시간을 말해요. 크기가 1인 시간, 뭐 1초도 있을 것이고, 1시간도 있을 것이고, 1분도 있고, 1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 이게 속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정의했느냐? 따질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한 거기 때문에 마치 네 이름이 왜 누구누구냐? 이렇게 물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정해놓은 거니까 그것만큼은 방법이 없어요. 기억할 수밖에. 자, 속력,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다. 그럼 속도는 뭐냐?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다.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 아까 변이가 위치 변화의 크기와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에 위치가 얼마나 변했느냐? 그 얘기예요. 또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그래서 속력과 속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럼 속력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1초 동안에 얼마 갔느냐? 이 얘기니까 아까 속력을 구할 때 70m를 50으로 나눴죠? 그래서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70m를 50으로 나눠서 5분의 7m/s, 1.2m/s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니까 행보이가 A에서 C까지 갔을 때는 시간은 마찬가지로 50초고 변이는 50m였어요. 그래서 50m를 50초로 나누니까 1m/s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다. 자, 속력을 표시할 때 이 한글로 쓰면 길잖아요. 뭐 문제 푸는데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렇게 해서 한글로 쓰고 하면 너무 길고 불편해요. 그래서 이것도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모든 물리량의 기호는 또 단위는 국제적으로 다 표기 방법을 정해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기호로 표기합니다. 속력 V는 T분의 S.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즉 전체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그러면 속력의 단위는 m/s를 많이 쓰죠. 또 km/s도 많이 씁니다. 요거는 1초에 몇 미터 갔느냐? 이거는 1시간에 몇 킬로미터 갔느냐? 이거 자동차의 속력 같은 것을 나타낼 때는 이런 걸 더 많이 쓰죠. 근데 이런 단위도 쓸 수 있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몇 킬로미터 갔느냐? 또 1초에 몇 킬로미터 가느냐?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m/s,
킬로미터 per hour, 킬로미터 per 시 이런 단위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인데 이것은 어떻게 표기하느냐? 자, 위에 속력과 이동거리는 스칼라라 그랬어요. 크기만 갖고 있어요. 근데 속도와 변이는 방향까지 갖고 있는 벡터라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위에와 좀 다르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 시간은 스칼라니까 그대로 똑같이 그냥 가늘게 쓰고 속도와 변이는 벡터이기 때문에 굵게 표기하기도 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 방법이나 둘 다 우리가 뭐 문제 풀고 적으려면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V는 T분의 S. 뭐 속력을 구할 때나 속도를 구할 때나 V는 T분의 S. 그냥 똑같이 쓴다. 그래서 그게 속력인지 속도인지는 그 앞에 나와 있는 상황에 따라서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속도는 속력과 단위는 똑같습니다. 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 퍼 아워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속력,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 이것도 역시 중요한 거예요. 앞에 변이와 이동거리 중요한 정의였지만 이 속력, 속도 이 정의도 굉장히 중요해요. 공식을 아는 것보다는 공식은 이 정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속력,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 그러니까 1초에 몇 미터 갔느냐. 그러니까 속력을 구할 때는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속력 V는 T분의 S. 또 속도 마찬가지로 속도 V는 T분의 S. 그러니까 여기서 공식을 외우려고 할 게 아니에요. 공식은 저절로 외워집니다. 외우려고 안 해도 또 외울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정의입니다. 정의.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 1초에 몇 미터 갔느냐.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 1초에 몇 미터 갔고 그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 이 정의가 중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 문제. 행복이가 A에서 B, C, D를 지나 A까지 되돌아왔을 때 행복이의 속력, 평균 속력은 얼마이냐? 자, A에서 B, C, D 되돌아왔어요. 총 240m를 가는데 2분 걸렸어요. 그럼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라고 했으니까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240m를 2분, 2미니트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여기서 미니트를 초로 바꾸기 위해서 1분은 60초니까 이렇게 미니트 대신에 60세크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숫자끼리 계산하면 2가 나오고 남은 건 단위죠. 미터 퍼 세크. 그래서 1초에 2미터씩 이동했다. 이게 평균 속력입니다. 자, 그럼 평균 속도는 얼마일까요? 평균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니까 시간은 총 2분이 걸렸는데 변이는 제로죠, 제로. 그래서 역시 평균 속도는 0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프에서의 이동거리, 변이, 속력, 속도. 이 그래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잘 나와요, 시험 문제. 또 여기는 이 그래프 이용해서 문제 낼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물리에는 그래프 문제가 참 많이 나오죠. 특히 1단원에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물리 1단원이 전체 물리학 원과정 중에서 60-70%를 차지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고 또 그만큼 응용된 문제도 많고 또 폭탄과 같은 문제도 1단원에서 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1차식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래프 문제가 나왔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거,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 요겁니다. 가로축과 세로축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수학에서는
이 가로축은 무조건 x죠. 세로축은 y고. 근데 물리는 그렇지 않아요. 물리는 그 문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가로축과 세로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꼭 확인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거 확인 못하면, 그거 착각하면 틀리기 쉬운 게 바로 그래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로축이 무엇으로 되어 있고 세로축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그런 습관부터 가지십시오. 자, 여기서는 이 세로축이 S로 나와 있네요. S는 이동거리 변이였죠. 거리나 변이를 S로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단위예요. 미터다. 미터. 그 다음에 가로축은 시간 T, 시간이에요. 타임, 시간.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세크, 단위입니다. 초. 그래서 A와 B의 그 물체, A와 B의 이동거리를 시간과 거리 또는 변이에 따라서 나타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ST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ST 그래프. 자,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설명을 듣기 전에 항상 먼저 문제를 보고 풀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물리는 그냥 듣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외우는 게 아닙니다. 물리는 생각해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물리예요. 생각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목, 그게 바로 물리입니다. 즉 물리를 하면 생각하는 능력이 키워진다. 사고력이 점점 증진된다. 그러니까 물리를 하면 머리가 좋아지겠죠. 예. 자, 1번 누가 빠른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세요. 누가 빠른지. 그리고 MD쌤의 설명이 빠르다 싶으면 다시 한번 되돌려서 정지 상태로 해놓고 생각을 하고 다시 설명을 들으세요. 자, A는 5초 동안, 자, 5초 동안에 10m 갔다 그 얘기예요. 그래프가. 또 A는 10초 동안 20m를 갔네요. 근데 B는 5초 동안 5m 갔고 10초 동안 10m 갔어요. 그럼 누가 빠르죠? 예, 당연히 A가 빠른 거죠. 자, 두 번째. A, B 모두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그거예요. OX 문제입니다. 자, A, B는 모두 속도가 증가하고 있을까요? 자, 5초 동안 A 보면 5초 동안에 10m 갔어요. 그럼 1초에 얼마 갔죠? 네, 2m 갔어요. 1초에. 그 다음에 또 10초 동안에는 20m 갔어요. 그러면 역시 1초에 2m 갔어요. 자, 5초부터 10초까지 볼까요? 5초부터 10초까지 여기는 역시 5초죠. 5초 동안 10m 더 갔어요. 그러니까 1초에는 2m씩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속도가 증가했나요? 똑같죠? 네, 속도가 일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습니다. 그럼 B도 마찬가지겠네요. 자, 5초 동안 5m 갔어요. 그럼 1초에 1m 갔죠? 다음 5초 동안에도 또 5m 갔어요. 전체로 봐도 10초 동안 10m. 그러니까 B는 1초에 1m씩 갔어요. 그래서 A와 B는 모두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다 속도가 일정한 거죠. 예, A와 B는 둘 다 속도가 일정합니다. 세 번째, A의 속도 속력은 얼마인가? 조금 아까 얘기했었죠? 자, A의 속도가 일정한데 A는 10초 동안 20m 갔으니까 1초에는 얼마 갔느냐? 이게 속도니까 2m/s죠. 이동한 거리를 10초로 나누면 2m/s. 또 이게 변이라고 하더라도 20m를 10초로 나누니까 역시 속도는 2m/s입니다. 속력이랑 속도가 같네요. 크기가. B는 5초에 1m 갔어요. 또 전체를 봤을 때 10초에 10m 갔어요. 그러니까 속도, 즉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10초 동안 10m 갔으니까 10m를 10초로 나누면 즉 1m/s 나오겠죠? 예, 1m/s입니다.